늦은 오후 고요한 한옥마당. 바람에 흔들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70이 넘은 아버지가 가족을 불러 모아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은 단순한 결혼 발표가 아니라 가족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파문이었습니다. 세대를 건너는 나이차, 사랑과 의심이 교차하는 시선, 그리고 남겨진 상처들. 누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는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경계에서 갈라진 가족은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재혼이 아니라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고독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과연 아버지의 선택은 진정한 행복을 향한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시작이었을까요? 제1장 선언. 늦은 오후 오래된 한옥마루 위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낡은 대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흰머리를 뒤로 넘기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고집스러운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큰아들과 둘째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명절날처럼 화기애애해야 할 자리였지만 오늘은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술을 떨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결혼을 하려고 한다. 순간 공간은 얼어붙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던 커튼조차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큰아들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둘째 딸은 손수건을 움켜쥐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큰 결심을 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상대는 아직 젊은 사람이야. 30살이 조금 넘었지. 그 순간 가족들의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듯 젊은 남자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딸은 눈가에 눈물이 고여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직도 저희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행복을 찾고 싶다.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다시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 자식들의 표정은 절망과 분노, 불신으로 뒤섞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아들을 붙잡았고 사위는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루 위에 앉아있던 손주는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손주를 바라보다가 미묘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쓸쓸한 그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저녁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밥상 위의 음식은 손도 대지 못한 채 식어갔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속을 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홀로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동안 눌러왔던 갈망과 고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은 희망의 몸부림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은 충격이자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기억이 생생한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한다니.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30살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더욱 키웠습니다. 자식들보다도 어린 나이였으니 이 결혼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은 아내와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재산을 노린 게 틀림없어. 어떻게 70 넘은 아버지가 30살 여자를 만나겠어. 순수한 사랑일 리 없지. 둘째 딸은 방에서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서러워하실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가진 집이며 재산이 모두 그녀에게 넘어가는 건 아닐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이라는 이름의 선언은 그날로 가족에게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2장 의호. 그날 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거실 불빛은 꺼지고 각자의 방문은 닫혔지만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놓인 밥상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식어버린 반찬 위로 모기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이건 아무래도 이상해요. 아버님 연세에 어떻게 30살 여자분이랑 결혼을,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요. 큰아들은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순수한 마음일 리 없어. 분명 재산 때문일 거야. 아버지 집 예금, 땅 그걸 노린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결혼이라도 하시면 그 여자분이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유산 문제도 다 얽히고요. 큰아들은 이마를 짚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재산 문제를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믿고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믿음보다 불안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반대편 방에서는 둘째 딸이 사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은 딸은 손수건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에요. 아직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어머니 제사도 지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죠. 사위는 차분히 달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혼자 지내시면서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딸은 단호하게 끊어 말했습니다. 외로움이 이유가 될 순 없어요. 30살이라니요. 나보다도 어리고 조카보다도 어린데 그 여자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 난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 섞인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시각 아버지는 여전히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담배를 꺼내 피워 물려다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감으로 그들의 눈빛에 담긴 불신과 두려움을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된 세월이 너무 길고 더는 비어있는 방에서 늙어가는 자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결국 안방으로 모였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서 두 사람은 거의 회의를 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 이거 그냥 두면 안 돼. 아버지 지금 완전히 홀려 계신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 막아야 해. 그런데 아버지가 저렇게 단단히 마음먹으신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딸은 눈을 치켜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아야 해. 그 여자가 들어오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야. 그 여자가 아버지 곁에 있는 한 어머니도 우리도 다 짓밟이는 거라고. 큰아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은 곧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좋아.
우선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봐야 하잖아. 그 순간 방 안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단순한 불안은 이제 의심으로 바뀌었고 의심은 곧 분노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결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이 앞으로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3장 증여 사실 공개. 며칠 후 다시 모인 가족 앞에서 아버지는 놀라운 고백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오히려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자식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느릿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 한 채를 그녀 이름으로 돌려줬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찢어질 듯 갈라졌습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혼자 하실 수 있습니까? 둘째 딸은 눈이 휘둥그레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집인데 그걸 그냥 주셨다고요. 아버지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오래전에 떠났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나에게 젊음을 돌려줬어. 나도 뭔가 해주고 싶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사위는 무겁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큰아들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결혼이 아니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겠다는 거야. 딸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왜 집을 달라고 했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에선 계산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선택을 한 거다. 자식들의 목소리는 격렬해졌습니다. 방 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외롭게 굳은 결심을 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독과 자존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이후 가족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4장 가족회의의 파열음. 밤이 깊자 자식들은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전등 불빛 아래 앉은 얼굴들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무겁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두면 안 돼. 집까지 넘겨줬다니 이러다 전부 빼앗기고 말 거야. 둘째 딸은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지켜온 집이에요. 그걸 저 여자에게 내어줬다는 게 말이 돼요. 사위는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증여 취소 같은 절차가 있죠. 하지만 가족끼리 법정 다툼까지 가면. 그러자 큰아들이 단호히 말을 잘랐습니다. 우린 아버지랑 싸우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지키는 거라고. 지금 아버지는 속고 계신 거야. 순간 며느리가 불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진심이라면 어떡하죠?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요? 그러자 딸이 날카롭게 며느지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진심이면 왜 집을 받았을까요?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런 건 거절했어야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마음은 이미 같은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 결심이 앞으로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5장 대면 충돌. 며칠 뒤 마루 위에는 다시 긴장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묵묵히 담배만 손가락 사이에 굴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는 아버지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뻔합니다. 이제라도 집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딸은 눈가에 눈물을 고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린 아버지께서 외롭지 않길 바랐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와 함께 지켜온 집을 남주다니 차라리 우리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말이 거세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치를 살폈고 사위는 손을 맞잡은 채 차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 줘라.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은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눈빛 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화해가 아닌 깊은 균열만 남겼습니다. 아버지와 자식들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고 마음속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제6장 결혼 강행.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작은 예식장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흰 꽃 장식이 걸려 있었지만 자리에 앉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척과 지인만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정작 자식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신부 옆에 서 있었습니다. 70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세웠지만 눈빛 한편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예식장 가득한 싸늘한 기류를 끝내 덮지 못했습니다. 주례사의 목소리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손님들의 박수도 힘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누구도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는 듯 예식장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아버지는 신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자식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가 크게 파였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잠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며 담담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식은 금세 끝났습니다. 사진 몇 장이 남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하객들이 빠져나간 뒤 텅 빈 예식장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작은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한층 더 적막해졌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신부가 옆에 있었지만 집안 곳곳에는 자식들이 남긴 빈자리에 기척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웃음 대신 적막이 가득했고 행복 대신 아득한 고독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7장 뒤돌아선 가족.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 아버지의 집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새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거실을 정리하는 모습은 분명 낯설지 않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뒤로는 깊은 공허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지만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예전처럼 과일 상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소리만 쓸쓸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손주가 뛰어놀던 장면이 문득 떠오르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손가락은 끝내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젊은 아내는 곁에서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리면 자식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찻잔은 미묘하게 흔들렸고 눈빛은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에게 아내의 존재는 분명 위안이었지만 피부치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밤이 되면 방 안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아버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가 곧 꺼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소음조차 허전함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한 게 이거였나. 젊은 아내의 따뜻한 손길조차 그 질문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제8장 교훈과 질문.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칼은 더 휘어졌고 거실 창밖의 나무는 몇 번이나 잎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생일도 집 안은 공허한 적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아내가 옆에 있었지만 그 존재가 허전함을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저녁을 차려도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밤이면 그는 종종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옛 사진, 어린 손주와 찍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내레이션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사랑을 좇은 그의 선택은 결국 가족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남은 생은 과연 행복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후회일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대가를 동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택한 길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었지만 그 끝에서 맞이한 건 또 다른 고독이었습니다. 화면은 느리게 집 안을 훑습니다. 빈 거실, 식지 않은 찻잔, 전화를 걸다 멈춘 휴대전화. 그리고 그 모든 장면 위로 내레이션이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지의 결혼을 반대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축복하셨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